열심히 살고 있는데 뭔가 자꾸 허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더 열심히 살면 된다고, 의지가 부족한 거라고,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근데 있잖아요. 열심히 살수록 나를 잃어가는 데는 진짜 이유가 따로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그랬나요?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지고 무거운 몸을 일으켜 세우고 커피 한 잔 마실 틈도 없이 하루가 시작되는 그 아침. 누군가의 부모로, 누군가의 자식으로, 누군가의 직원으로, 누군가의 친구로. 열심히 살았는데 정작 나는 어디 있는 걸까요? 오늘은 열심히 사는데 나를 잃어가는 진짜 이유 4가지를 말씀드릴게요. 특히 4번째는 끝까지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모든 역할을 동시에 완벽하게 하려고 해서예요. 직장에서는 완벽한 직원, 집에서는 완벽한 부모, 부모님 앞에서는 완벽한 자식이어야 하고, 친구 앞에서는 완벽한 친구이어야 하는 그 기준 자체가 문제예요. 생각해보세요. 아침에 아이를 맡기고 돌아서는 그 순간, 뒤에서 우는 소리가 들려도 출근해야 하는 그 발걸음,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부모님 전화를 못 받은 그 순간, 회사에서 중요한 회의를 하면서도 집에 두고 온 사람이 잘 있는지 걱정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그 순간, 이것도 저것도 집중할 수 없는 그 순간. 심리학에서는 이걸 역할 과부하라고 불러요. 한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역할의 총량이 있는데 그 한계를 넘어서면 어느 역할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마치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너무 많이 켜놓으면 결국 아무것도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것처럼요. 2역할을, 3역할을, 4역할을 동시에 완벽하게 하는 건 처음부터 불가능한 게임이었어요. 근데 아무도 그 게임의 규칙이 잘못됐다고 말해주지 않았어요. 그냥 해내야 한다고만 들었어요. 당연히 할 수 있어야 한다고만 들었어요. 못 해낼 때마다 내가 부족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의지가 약한 거라고, 노력이 부족한 거라고. 아니에요. 게임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 설계된 거예요. 당신이 지쳐가는 건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너무 많은 역할을 혼자 감당하려 했기 때문이에요. 2번째, 자신을 돌보는 역할은 목록에 없어서예요. 완벽한 부모 역할, 완벽한 자식 역할, 완벽한 직장인 역할. 이렇게 많은 역할 목록 안에 정작 내 역할은 어디 있나요? 언제 마지막으로 나를 위한 시간을 가졌나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 누군가를 챙기지 않아도 되는 시간,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시간.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면 이미 오랫동안 자신을 잃어온 거예요. 심리학자 에드워드 대시는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은 자신의 기본적인 욕구가 채워질 때 비로소 타인을 진정으로 돌볼 수 있다고. 빈 컵으로는 아무리 따르려 해도 물이 나오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의도로, 아무리 열심히 따르려 해도 컵이 비어 있으면 나올 게 없어요. 가족들 밥을 차리기 전에 내가 좋아하는 잔에 따뜻한 물 한 잔 먼저 마시는 것. 출근 전에 딱 5분만 아무 생각 없이 창밖을 바라보는 것. 거창하지 않아도 돼요. 이런 작은 것들이 자신을 돌보는 거예요. 자신을 채우지 않으면서 모든 역할을 잘 하려는 건 처음부터 불가능해요. 근데 우리는 자신을 돌보는 걸 이기적이라고 배웠어요. 내가 먼저 쉬면 안 될 것 같고, 내가 먼저 먹으면 안 될 것 같고, 내가 먼저 행복하면 안 될 것 같은 기분. 해야 할 일이 산더미인데 내가 쉰다는 게 미안하고, 다들 열심히 사는데 나만 멈추는 것 같아서 죄책감이 들고. 근데 있잖아요. 당신이 먼저 채워져야 다른 역할도 제대로 채울 수 있어요. 자신을 돌보는 게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가장 기본적인 역할이에요. 그리고 어쩌면 지금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유일한 역할일지도 몰라요. 세 번째, 타인의 시선이 만들어낸 죄책감 때문이에요. SNS를 열면 모든 걸 다 해내는 사람들이 보여요. 직접 만든 이유식 사진, 깔끔하게 정돈된 집 사진, 웃으며 아이와 노는 모습, 퇴근하고도 활기차게 운동하는 모습. 그 장면들을 보면서 나는 왜 저렇게 못하지 싶은 적 없으셨나요? 퇴근하고 집에 오면 쓰러질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나는 오늘 짜증을 냈는데 저 사람은 항상 웃고 있네. 나만 힘든 건가? 나만 부족한 건가?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죄책감은 더 커져요. 근데 있잖아요. 그 사진들은 누군가의 가장 완벽한 순간이에요. 지쳐서 쓰러진 모습은 올리지 않아요. 소리를 지른 날은 올리지 않아요. 밥을 못 차린 날은 올리지 않아요.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던 밤은 올리지 않아요. 우리 뇌는 타인의 완벽한 순간과 나의 평범한 일상을 자동으로 비교해요. 그러면 당연히 내가 부족해 보일 수밖에 없어요. SNS뿐만이 아니에요. 주변의 말들도 쌓여요. 더 잘해야 한다. 이 정도면 부족하다. 저 사람은 다 하던데. 별것 아닌 것 같은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차곡차곡 쌓여서 결국 죄책감이 된 거예요. 그 죄책감은 당신이 만든 게 아니에요. 타인의 시선과 뇌의 자동 비교가 만든 거예요. 그 시선이 잘못된 거예요. 당신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네 번째, 자신을 잃는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서예요. 열심히 살수록 내가 사라지는 게 당연하다고. 우리는 희생이 사랑이라고 믿었지만 사실 그 희생이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가장 불안하게 만들고 있었다면 어떨까요? 희생이 사랑이라고, 나를 지우는 게 헌신이라고, 내가 없어져야 가족이 행복하다고. 그렇게 배워왔어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잠깐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프면 내 곁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내가 쓰러지면 나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누가 돌보는 건가요? 나를 잃어가면서 헌신한다는 게 결국 내 곁의 사람들에게도 불안함을 남기는 거예요. 아이는 부모의 표정을 읽어요. 부모가 지쳐 있으면 아이는 그게 느껴져요. 말하지 않아도, 숨기려 해도. 아이는 알아요. 엄마가, 아빠가 요즘 힘들다는 걸. 그리고 그 불안함이 아이의 마음속에 쌓여요.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자식이 지쳐 보이면 부모님은 잠을 못 자요. 내가 괜찮아야 내 곁의 사람들도 괜찮아요. 철학자 시몬 드 보부아르는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 자신을 잃은 사람은 결국 타인도 잃는다고. 당신이 지쳐서 내뱉은 한숨이 아이에게는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로 들릴 수 있습니다. 자신을 잃어가면서 사랑한다고 말하는 건 결국 모두를 잃어가는 거예요. 자신을 지키는 것, 그게 모든 역할 중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역할이에요. 그리고 어쩌면 자신을 지키는 것이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오래 곁에 있어주는 것, 웃으며 바라봐주는 것, 건강하게 살아있는 것. 그게 당신이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에요. 당신이 당신으로 있는 것, 그게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잘하는 거예요. 열심히 살면서도 자꾸 나를 잃어간다고 느낀다면 당신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그냥 너무 많은 걸 혼자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루가 끝나는 이 순간 딱 한 가지만 해보세요.
좋아하는 잔에 따뜻한 물 한 잔. 그것만으로도 오늘의 당신은 충분히 잘한 거예요. 당신의 빈 컵이 조금씩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식지 않는 마음으로 오늘도 당신의 안부를 묻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소중한 분께 전해주세요. 안부의 온도였습니다.